네,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3대 지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S&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. 어제 CPI를 본 시장은 그리고 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그걸 넘어서 B컷, 그러니까 50bp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베선트 장관도 이 주장에 합세했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것처럼 9월에 50bp 인하 가능할까요? 50bp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 FED 워치상으로 봐도 일단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99.9%가량으로 거의 다 인하 쪽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. 딱 1회 인하로 베팅하고 있고요. 근데 2회 인하에 대한 베팅률은 거의 그냥 제로입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볼 때 그렇게 공격적인 인하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.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기조로 볼 때 인하를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8월에 대한 지표가 9월 발표됐을 때 그 초반에 굉장히 틀어지는 지표가 발표될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부분적으로 철회할 쪽으로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의 CPI나 모든 지표들은 결론은 이제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충분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100% 확단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현재 시장은 1회 인하에 대한 기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물가 여파가 있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관련된 이슈인데요. 마이크론이 의기양양하게 선포를 했습니다. 내년에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솔드 아웃, 그러니까 완판을 자신했는데요. 이 완판이 가능할지, 또 이게 HBM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그대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. 사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완판에 대한 가능성이 살짝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출시만 하면 다 팔린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. 근데 지금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경쟁사가 이제 사실상 대표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거든요. 네. 우리나라가 경쟁사인 기업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 기술에 대한 프로덕트 출시 속도가 항상 좀 늦어요. 반년에서 1년가량 좀 늦은 편이고요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최우선 순위의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완판을 100%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시장에도 존재한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박글로 얘기를 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가장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의 피해 요소는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채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항상 이제 변수인 상황입니다. 사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프로덕트가 솔직히 마이크론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. 그건 시장에서 이미 다 인증된 부분이고 항상 이제 프로덕트 출시 속도가 반년 정도 늦었고요. 근데 이 출시 속도와 별개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삼성을 배제를 하고 있죠. 근데 여기는 정말 젠슨 황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과거에 삼성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대신에 3위인 마이크론이 많은 수주를 작년 그리고 올해도 많이 받아왔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 HBM 분야에서는 2위의 수주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초반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PR을 하고 있고 프로덕트 자체도 어쨌든 SK 하이닉스보다 더 빠른 기술 출시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. 그래서 언제까지 배제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AMD 수주도 따냈고 그다음에 테슬라 수주도 따냈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일정 시기 이후에 엔비디아의 수주도 결국은 따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%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백악관에서 엔비디아랑 AMD 말고 다른 기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 반도체 섹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아닙니까? 근데 요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제
엔비디아와 AMD의 수출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제한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AI 칩셋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달리는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출시됐을 때 그 기술을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수출을 계속해서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.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동의하면서도 수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 평균의 이제 마진까지 다 계산한 판관비까지 다 계산한 이익률이 보통 30%에서 40% 사이거든요. 네,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30% 40% 정도가 남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5%를 지불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8%의 이익이 남는 구간이고, 그리고 판관비 제외할 경우에는 프로덕트 정말 이제 제품 생산 단가 기준으로 마진을 따지면은 70에서 75%가 남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15%를 내더라도 일단 그냥 많이 파는 게 이익인 상태예요.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I 칩셋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계약을 뭐 15% 주더라도 빨리빨리 하고 매출 찍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이제 타 업계로 넘어가서 이제 반도체 뭐 HBM 분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업계로 갔을 때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따지면 더더욱이 지금 30%면은 일부 기업들은 이제 20% 정도밖에 마진이 안 남는 상태거든요. 그럼 이제 15% 주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런 합의에 이행할 거라고는 어렵다고 보여지고, 만약에 이제 미 정부가 조금 더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5%나 10% 정도의 수출세 정도는 감안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와 AMD 관련된 이슈도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전역 미사일 방위 시스템 골든돔이 위성과 지상 등 4겹으로 구성되면서 단거리 포대는 11곳에 설치된다,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. 방산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입니까? 일단 방산 섹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고요. 최근 들어서. 왜냐하면 이게 구현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AI와 우주와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지상에서의 미사일 시스템,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여기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건 어쨌든 이제 스페이스X는 그동안에 위성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팔란티어도 어쨌든 위성 탐지를 통한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AI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당연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기업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산주들 중에서 미사일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한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. 뭐 로키드 마틴도 해당이 되고요.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도 해당이 되고, 그다음에 RTX도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,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뭐 패트리온 미사일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이 구현했던 아이언돔의 시스템들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주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끼게 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방산 섹터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블랙 퀀트 이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